숙박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여행 수요 위축, 중저가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 글로벌 OTA와 국내 숙박앱 중심이 가격 경쟁 압박까지 겹치며 업계의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숙박앱이 주도하는 쿠폰 기반 최저가 경쟁은 중소형 숙박시설을 무한저가 전쟁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숙박업주들은 말합니다. 숙박앱을 활용하지 않으면 손님이 없고 활용하면 망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숙박업주에게 숙박앱은 더 이상 고마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사라져버리기만을 기다리는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숙박업주들은 과거처럼 시설이나 서비스가 좋은 방이 우선적으로 팔리는 시대가 다시 오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직접 소매 판매 즉 DEC, 더렉트 마이너스 투 마이너스 커스터머입니다. 이미 글로벌 대형 호텔들은 물론 국내 대형 호텔들이 잃어버린 매출 30%를 찾아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OTA들과 결별을 하고 있습니다. 힐튼이나 메리어트 호텔은 이미 더렉트 마이너스 투 마이너스 커스터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형 숙박시설도 간단하게 예약 홈페이지만 만들면 더렉트 마이너스 투 마이너스 커스터머 D2C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숙박업계는 명확해졌습니다. 숙박업계의 구조적 위기는 더 이상 경기 침체나 소비 위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중개 플랫폼인 OTA나 숙박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이익을 잠식하였고 가격 결정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지금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폐업 100만 명 시대의 상당수 모텔들도 간판을 내렸습니다. 열심히 밤잠 못 자면서 장사해서 번 돈이 30%를 매일 밤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강탈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지나 요즘 국제 무대에 조금씩 기지개를 켜면서 전쟁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숙박업계는 잃어버린 30%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숙박업계는 잃어버린 30%가 정상화되어야 시설과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잃어버린 30%가 어떤 식으로든 헛되이 나가지 않게 된다면 숙박업은 과거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30%를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 결국 숙박앱을 거치지 않고 예약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글로벌 호텔 체인을 중심으로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잃어버린 30%에 그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객실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2026년 호텔과 모텔은 물론 펜션 그리고 공유 숙박까지 모든 숙박업의 공통된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직접 소매 판매란 무엇일까요? 왜 숙박업에 중요할까요? 더렉트 마이너스 투 마이너스 커스터머는 중개 상인을 거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 멤버십, CRM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모델입니다. 숙박업에서 DEC는 단순한 직접 예약이 아닙니다. OTA 중심 구조에서 직접 예약을 받는 중심 구조로 근본적인 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가격 결정권과 노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는 일입니다. 숙박업주가 진정한 주인으로 돌아와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객 데이터는 플랫폼이 전적으로 소유했습니다. 숙박업소가 숙박앱에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하더라도 해당 호텔이나 모텔의 전화번호조차 공개되지 못하여 고객이 직접 업소로 전화를 거는 것조차 불편해진 구조입니다. 숙박앱에 공개되는 업소의 전화번호조차 숙박앱이 가상으로 만든 전화번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객 데이터는 호텔의 자산이 되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숙하고 나간 손님이 객실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단골로 만들고 싶다면 전화번호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주가 숙박앱을 이용해 장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루빨리 숙박앱이 문을 닫길 바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숙박앱 입장에서는 자신들만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시장을 변화시켰는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가장 큰 자산인 데이터를 누군가와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숙박업 재구매는 플랫폼이 유도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대한 쿠폰을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쿠폰은 숙박앱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숙박앱의 업소 노출을 위해 광고를 할 때 들어가는 광고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쿠폰을 이용한 사람들은 숙박앱의 능력에 감사하고 있으니 숙박업주 입장에서는 참으로 폭창 터질 일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왕서방이 챙겨가는 일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충성 고객을 직접 관리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호텔과 모텔이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 광고가 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하는데 그저 일회성 광고만 하고 있으니 광고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광고비 증가로 숙박업이 어려웠던 시대가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시설과 서비스에 투자하지 못해 업소는 노후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곳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시설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시대는 건물 관리만 잘하면 수익을 일정하게 거둘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끓는 물에 천천히 익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된 숙박업주들은 자신이 개구리인지도 모르고 서서히 자신의 몸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수수료가 나가는 구조이므로 물이 이미 끓어 자신의 목숨이 곧 끊어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직접 소매 판매 D2C는 글로벌 호텔과 국내 대형 호텔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호텔 체인들이 선제적으로 직접 소매 판매로 전환했습니다. 롯데호텔 엘리조트의 무료 멤버십 리워즈와 유료 트래비클럽 이원화 전략이 그것입니다. OTA에서는 받을 수 없는 객실 업그레이드와 라운지 혜택을 자사 채널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르나스 호텔과 조선호텔 엘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혜택을 자사 멤버십에 집중 배치해 직접 예약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OTA와의 단절이 아니라 OTA는 신규 유입, 직접 소매 판매는 수익과 충성도라는 역할 분담 전략입니다.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경쟁에서 관계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모텔이 섣불리 호텔을 따라가는 것은 실패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동네 단골, 현장 고객, 직접 소통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자주 찾아오는 고객을 형제처럼 여기고 현장에서 고객을 우대하고 고객과 직접 소통을 통하여 단골 고객을 확보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종이로 된 쿠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5번 이용하면 한 번은 공짜로 재워주는 것도 좋은 마케팅 방법입니다. 2026년 숙박업 현장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모텔 간판을 내리고 호텔 간판을 올리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숙박업이 시대의 요구에 맞춰 생존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객이 더 이상 모텔이 분위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MZ세대는 하룻밤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공간, 기록하고 싶은 공간을 선택합니다.
숙박앱에 올려 객실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비자에게 객실을 팔기 위해서는 고객과 어떤 식으로든 맞닥뜨려야 합니다. 와서 놀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시설이나 서비스를 개선했다면 업주는 이용자와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계속해서 접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텔이 호텔식 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텔이 직면한 위기는 단일 요인이 아닙니다. 첫째, 숙박 플랫폼 비용 폭탄입니다. 수수료와 광고비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객단가는 플랫폼이 사실상 결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남을 위해 장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숙박업에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숙박앱의 배만 불리기 위한 장사 말입니다. 숙박앱에만 의존하는 숙박업주들은 극단적으로 말해 더 이상 사업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는 숙박앱이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숙박업주가 많다는 것은 숙박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둘째, 세대 변화가 모텔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모텔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낡음과 불편함을 연상합니다. 아무리 내부를 바꿔도 모텔이라는 간판이 주는 이미지는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예 뼛속까지 바꾼다는 생각으로 간판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모텔 주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경기 침체가 모텔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비는 줄고 선택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냥 싼 숙소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사진 찍기 좋고 기록하기 좋은 곳만이 살아남는다고 봐야 합니다. 넷째, 투자 트렌드의 전환입니다. 모텔은 더 이상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반면 중소형 호텔은 여전히 많은 운영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매출을 늘린 후 매각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물론 숙박앱을 덜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호텔이나 모텔은 지금도 좋은 가격에 새로운 주인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좋은 숙박업 물건만 팔리는 시대입니다. 저렴하여 리모델링한다면 얼마든지 대박으로 이어질 물건은 숙박업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에 넘쳐납니다. 숙박업 부동산 전문가들은 숙박앱이 망하는 시기가 돌아오게 되면 숙박업은 다시 황금알을 낳을 최고의 물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 부동산 선수들은 지금도 열심히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숙박업 전문 부동산 중개법인의 중개사들이 100명이 넘게 일하는 곳이 많은 것만 보아도 숙박업 부동산의 가치가 쉽게 꺾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숙박앱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업소이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는 업주라면 지금이 숙박업에 투자할 적기인 셈입니다. 주식 투자 격언 가운데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매수 적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숙박업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핵심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지출인 숙박앱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숙박업 앞에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라는 파도, 소비 성향 변화라는 파도, 플랫폼 중심 시장이라는 파도 말입니다. 이 파도 앞에서 예전에도 버텼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고 낡은 배로는 큰 파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배를 키우고 선체를 바꾸고 항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모텔의 호텔로의 전환은 바로 그 선택입니다. 시설과 서스를 쓸 개선하고 번듯하게 호텔 간판을 달게 된다면 손님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숙박앱의 노예가 된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듯 손님을 받는 방법, 즉 판매 방식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예약 홈페이지를 만들어 포털 사이트에 올리기만 해도 숙박앱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SNS 마케팅을 하면 숙박앱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손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호텔이나 모텔 주인은 숙박앱의 하단에 업소 소개 페이지만 올려 검색에만 나오게 하고 실제 예약은 직접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앱은 고객을 데려오지만 직접 소매 판매는 이익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호텔로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텔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호텔은 객단가를 높일 수 있으며, 호텔은 투자와 금융의 언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 철학, 공간 구성, 서비스 기준, 타깃 고객을 다시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2026년이 열린 지금 숙박업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시대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모텔이 호텔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더 안정적인 운영, 더 나은 고객, 더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새해는 늘 희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자에게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간판이 바뀌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숙박업의 본질이 바뀌고 숙박업의 미래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중소형 호텔로의 전환이 숙박업 생존의 첫걸음이 되었음을 숙박신문사는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숙박업, 특히 중소형 호텔이 가장 좋은 투자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숙박신문사는 숙박업주들은 행복을 위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숙박협회는 물론 환경협회와 협조하여 좋은 숙박시설로 거듭나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열심히 입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시대, 많은 투자를 한 업소가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시대가 다시 올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업계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힘들 정도로 생존을 걱정하는 곳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숙박업계는 각자의 싸움으로는 생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도 나옵니다. 업계 전체를 위한 공동 의사결정 체계, 즉 거버넌스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거대 숙박업과 맞서기 위해 꼭 필요한 거대 담론이 되었습니다. 이제 숙박업 예약은 업소 자체에서 받는다는 거대 담론을 거버넌스로 하여 이를 모두가 실행에 옮긴다면 숙박업은 잃어버린 매출 30%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숙박업의 자립이고 독립인 셈입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대한 독립만세를 외친 것처럼 2026년 숙박업주들 모두는 숙박업의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숙박업 독립만세. 숙박업이 다시 황금알을 쑥쑥 낳기 위해 고객을 직접 받아내는 힘들지만 꼭 해내야 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이 정상적인 길이라는 것을 숙박업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주 모두가 함께하면 곧 고난의 길은 끝이 날 것입니다. 숙박업 구성원 모두가 잃어버린 매출 30%를 되찾아오는 원년이 되는 동참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대본은 숙박신문 2026년 1월호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것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